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 선생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두 번째 챕터 얘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크게 테마가 두 개인데 오늘 할 항등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강의에 등장할 나머지 정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론은 나머지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끝날 건데 이제 그 나머지 정리의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잘 설명하실 수만 있다면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는 원활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항등식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용어들에 대한 방법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걸 쓰게 될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방법. 아, 선생님 왜 저렇게 쓰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표현에 항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래서 자, 이쪽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하고 기본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등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는이야, 는. 는이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등식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근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생긴 거. 2x 플러스 3은 3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3은 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7이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생긴 등식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2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3이다. 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3이 이쪽으로 이항되면서 2x는 4가 되니까 x는 2라고 풀 수 있지. 그지?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런 것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지수 x의 특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는 x의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지. 그래서 이때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한다?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성립한다. 이때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누구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는이 있는 식은 종류가 두 개인데 그냥 특정한 x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정식과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x값이 무수히 많은 값으로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 연립방정식 할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표현 배웠죠, 여러분? 카메라가 잘 못 따라오는데 일로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그때 그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이 바로 해가 무수히 많은 거, 그쵸? 그것을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때는 이제 항등식이라는 표현을 안 썼던 거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돼? 는이 있고 쉽게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을 때, 이때 등장하는 문자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것.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보는 거야. 자, 보자. 2x 플러스 3 이꼴 a, 좀 이런가? ax 플러스 b,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예를 들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할 거야. 얘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만족하는 A값과 B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무슨 뜻? X의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X가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주어진 식은 항상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의 값이 무수히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잘 봐. 그럼 선생님, 그러면 a는 그냥 2 아니에요? b는 얼마예요? 그냥 3이에요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학생이 있을 거야. 이때 우리는 뭐 한 거야? 아,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네. 그러므로 x 앞에 개수가 2면 주어진 우변의 x 앞에 개수인 a와 같아야 하고 상수함이 3이니까 여기는 b하고도 같아야 되니까 a는 2고 b는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뭐 했지 선생님이? 좌변과 우변을 뭘 비교했어? 개수 비교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항등식의 첫 번째 풀이법인 개수 비교법. 식을 정리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선생님 저는 x에 x값에 관계없다라고 했으니까 x에 아무 값이나 넣어도 된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x에다 0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좌변이 3이고 우변은 b가 됐어요. 그래서 b가 3이라는 결과를 알아서 2x 플러스 3이 ax 플러스 3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또 x에 그냥 1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좌변은 5가 됐고 우변은 a 플러스 3이 돼서 아,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개수 비교를 이용하겠지만 식이 더 길어져서 식을 비교하기 좀 곤란할 때, 이럴 때 지금 선생님 뭐 했지? 적당한 값을 대입하여 뭐 한 겁니까? 주어진 식의 값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의 뜻을 잘 정리해 봅시다. 다시 말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 봅시다. 등호가 있는 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방정식, 그리고 또 하나는 항등식이 있었다. 방정식은 뭐였죠? 주어진 차수에 맞는 특정한 미지수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것. 항등식은 뭐지? 주어진 특정한 미지수의 값이 너무 많아서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입니다. 그렇죠?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또는 뭐 있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것이 바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항등식을 해결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단순히 개수를 비교하여 항등식을 해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였지? x의 값에 관계없다라고 했으니까 x의 어떤 값을 대입해서 그 어떤 값이 뭐야? 마음대로 넣는 거지. 편한 값을 대입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 문제를 하나 보면서 얘기해 봅시다. 자, 기본 문제 첫 번째예요. 다음 보기 중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무슨 뜻? x에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한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그러니까 기억봐봐. 2x 플러스 3x는 5x.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니은 x의 제곱 플러스 2x는 0 이러면 이거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뭐하지? x 플러스 2는 0이니까 x는 얼마? 0 또는 마이너스 2. 즉 x가 0이나 마이너스 2여야만 주어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아니지. 특정한 x를 구했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항등식은 아니죠. 그 다음 디귿. x제곱 플러스 x는 전개하면,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니까 같은 식, 항등식. 자, 얘는 a-1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설명해야 돼. a가 얼마야? 모르지. a가 만약에 1이고 b가 0이면 주어진 식은 0 곱하기 x 플러스 0은 0 이런 식이 돼버려. 자, x를 봐야 되니까 x를 안 합센 겁니다. 그럼 잘 봐. x에 어떤 값이 오던지 간에 좌변은 무조건 0이지, 우변도 0이죠.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지.
그러니까 A가 1이고 B가 0이면 우리는 이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1이고 B가 0이다 라고 언급이 없지. 다시 말해서 A는 1이 아닐 수도 있고 B도 0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항등식이 아니고 X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되므로 이것은 항상 항등식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해 가죠? 이것이 바로 항등식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항등식의 실전적인 계산을 한번 가볍게 해봅시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세 상수 a, b, c의 값을 구하라. 자,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다. 근데 뭘 이용하래? 개수 비교법. 개수 비교는 말 그대로 뭐라고? 주어진 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보면 ax-3은 5x 플러스 b니까 a는 얼마란 얘기? 5가 돼야 되고 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 지금 선생님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봐봐. x제곱 앞에 개수가 a-1이면 3하고 같아야 되니까 a-1이 3이 돼야 되므로 a는 4가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 x 앞에 개수가 뭐야? b-2, 요 값이 2가 돼야 되니까 b-2는 2니까 b는 얼마다? 4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상수항 c-3이 얼마야다? 1. 그러니까 c-3은 1. 그러니까 c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해서 a, b, c. A, B, C가 전부 4입니까? A, B, C가 4. 우연히 이렇게 나온 거야. 자, A, B, C가 전부 4인 어떤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입니다. 단순 비교. 편하죠?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이제 수치대입법으로 해보라는 거야. 수치대입법이 뭐라고? 적당한 값을 넣는 거야. 사실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근데 선생님 x에다가 아무거나 넣으라고 돼서 선생님 x에다가 147을 넣을 거야. 이런 건 좀 불편하지. 그지? 수가 커지고 연산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 봐봐. 첫 번째 문제 선생님 밑에서 다시 써보면 a의 x-1이고 플러스 b의 x-2는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개해서 비교하면 개수 비교. 우린 수치대입법 하니까 적당한 값을 넣는 거야. 그럼 잘 봐. a하고 b를 구할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x에다 1 넣으면 이게 소거되고 얘만 남고 x에다 2를 넣으면 얘가 소거되고 얘만 남으니까 순차적으로 넣어보자. x에 1을 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b는 4 이렇게 돼요. 그럼 b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x에 1을 넣어서 b를 구했어. 그러면 x에 얼마를? 2를 넣어보자. 그럼 x에 2 넣으면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여기 2 빼기 1. 그러니까 a는 얼마다? 5. 그래서 a가 5고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대입하는 겁니다.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야. 근데 모든 문제를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걸 분리해서 푸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 수치대입법을 할 수도 있고 개수비교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수 비교하다가 적당한 값 넣어서 편해지면 수치대입법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혼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은 뭐라고 돼 있어요? a의 x-1 플러스 x가 b의 x-3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수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x에다가 먼저 뭐 할까? 이번에 3을 먼저 넣어볼게. 왜냐면 3을 넣으면 이게 소거되니까 3 넣으면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a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x에 이번에는 1을 넣어본 거야. 1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번엔 a가 소거되죠. 그러면 좌변 1, 우변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그럼 b는 얼마? 마이너스 1 맞죠? b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계산하면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값을 대입을 잘 못해. 수치대입법이 뭔지를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적당한 값을 넣는 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인수분해되어 있는 형태에서 얘가 0이 되는 x값을 순차적으로 대입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입할 때 1이나 2를 대입하면 참 좋겠지. 근데 그게 좀 애매한 상황이 오면 1이나 2보다는 0 또는 2 이런 값 넣으면 얘가 사라지지 않고 아주 작은 형태가 되니까 좀 더 간단한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오늘 할 테마는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었다고. 그렇지? 다항식의 나눗셈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왜 항등식에서 선생님 다항식의 나눗셈이 등장한 겁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게. 잘 봅시다. 네 번째 문제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를 x-1로 나눠먹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이게 실제로는 이런 의미, x제곱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를 x-1로 나눴는데 나는 몫이 x 플러스 4고 어쩌고저쩌고 계산되니까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설명됐어. 자, 이해가 가야 돼.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1차식이 나온 거야. 그지? 왜 이게 나왔는지는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의심할 필요 없고 상수항,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왔다.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 x-1보다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차수가 더 낮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항이 나온 거야. 그럼 이때 우리는 얘를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거 나누기 이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라는 얘기는 x-1하고 x 플러스 4를 곱하고 나머지를 3을 더하면 주어진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p를 x-1로 나누면 곱하기 몫이 x 플러스 4이고 나머지가 3이다 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이때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 다른 식. 같은 식,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을 뭐라고 얘기해? 항등식. 왜 같은 식이지? x에 어떤 값을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때 나는 뭘 구하고 싶은 거야? p라는 값을 계산하고 싶대. 그럼 잘 봐봐. 적당한 x값을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대입하여 p를 계산하면 되는데 적당한 x값이라는 게 어떤 걸 좋아? 가능한 작으면 좋지. 그럼 여기 봐봐. x에 0을 넣어봐. 그럼 x에 0 넣잖아? 그럼 우변은 그냥 p가 남어. 선생님 지금 뭐 했어? x에 0을 대입했어. 그랬더니 우변은 p야. 그럼 여기 0 넣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때 p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봐. 선생님 저는 여기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넣어보면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봐. 좌변이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3 플러스 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0 는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 p 값은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넣어도 상관없고 이걸 넣어도 상관없고 또 뭐 넣어도 돼? 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4. 여기까지가 좀 간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편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다항식의 나눗셈이 식으로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고 그때 좌변과 우변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적당한 값을 대입하거나 또는 얘를 전개하여 개수를 비교 후 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생님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두 가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둘 다 수치대입법이잖아. 그럼 이제 개수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라는 건 잘 봐. 좌변의 상수항 p하고 우변의 상수항하고 같아야 돼. 그 우변의 상수항 뭐 어떻게 나와? 얘네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 하나 나오고 여기 3하고 계산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바로 뭐가 된다? p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이거 뭐 한 겁니까? 개수 비교법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개수 비교를 사용하던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던 그건 상관없다 이거야. 다만
문제에서 수치대입법을 하시오 라고 하면 수치대입법을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실 줄 아셔야겠죠. 자, 이해가죠? 이것이 바로 오늘 배워야 될 얘기의 전부 답니다. 그럼 선생님 뭐 할까요? 계속 식 전개해서 좌우 비교하고 적당한 값 넣어가지고 특정한 미정계수의 값을 찾는 것. 오늘 계속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이쪽도 아까 안 지워가지고 선생님이 좀 지울게요. 자, 필수예제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필수예제 첫 번째 문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ax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cx 플러스 6은 b 마이너스 1의 x제곱 플러스 c가 성립할 때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같은 말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또 같은 말 뭐야?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대.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은 x에 적당한 값을 넣거나 개수를 비교하면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선생님은 문제를 밑에다가 다시 써볼게.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c의 x 플러스 6은 b 마이너스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c가 성립한다. 선생님 이렇게 할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지? 그러면 뭐 할까요? 2차식이니까 개수 비교하자고. 첫 번째 a b-1 x제곱의 개수는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b-1과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변에 1차 항이 없어. 다시 말해서 0x야.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니까 3a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수항 6. 상수항 마이너스 c. 둘이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돼. 그럼 c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c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 2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a가 2니까 b는 얼마입니까? 3이다 라고 해서 a, b, c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선생님 뭐 했죠? 개수 비교법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두 번째 문제. 문제를 옆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자, 이쪽을 잘 따라와야 되는데, 자, a의 3x-1 플러스 b의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x 플러스 9와 같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지금 개수비교법 하라고 여기서 시켜서 문제 유형이 다 개수비교법이야. 그죠? 자, 카메라 이쪽을 잠깐 옵시다. 오늘 카메라가 이상한데요. 많이 느려요.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비교해야 되니까 일단 식을 정리할게. 봐봐. 3ax 그러면 x가 없는 애들 이렇게 선생님 식을 정리할게. 그게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뭐라고 써야 돼? 3a 그 다음 플러스 2b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b 마이너스 a 플러스 3b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되는 거니? 3a 플러스 2b는 뭐가 돼야 돼? x의 개수인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b는 얼마가 돼야 된다? 9가 돼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뭐 하면? 연립하면 뭐가 된다? a 값과 b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 연립은 문제가 아니니까 선생님 그냥 생략하고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고 b는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 무슨 방식을 썼는지 이해가죠? 우린 지금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설명한 겁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를 수치대입법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연습할 때는 개수 비교법도 해보시고 수치대입법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치대입법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구별은 없는데 문제가 수치대입법을 하면 조금 편한 거, 개수비교법을 하면 조금 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자, 첫 번째 문제 봐봐.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항등식일 때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제 봐봐라. 식을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서 개수 비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x가 x에 1을 넣으면 이게 0이 돼. 맞지? 이게 0이 되니까 b만 남어. 그럼 b 값이 금방 나온다는 얘기잖아. 또 x에 0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서 a만 남어. 그럼 a가 쉽게 구해져.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적당한 값을 넣는 겁니다. 넣을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딱 눈에 보이지. 얘가 0이 되는 x값 1, 마이너스 1 또는 여기 있네. x, 0 이런 걸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해볼게. 얼마부터 넣을까요? 제일 첫 번째 x에 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x에 0을 넣으면 좌변은 얼마가 돼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우변은 0, 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되고 이건 0, 이것도 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a가 얼마다? 2다 라고 해서 a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얼마나 볼까?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을 건데 이제 선생님 b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x에 1을 넣어볼게요. 그럼 x에 1을 넣으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1 마이너스 2 요게 좌변이야. 그 우변은 0이고 0이니까 여기다 1, 1 하면 2b 이렇게 생긴 거지. 맞아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는 2b니까 b는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서 b의 값을 또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를 구하기 위해선 a나 b가 들어있는 항들이 소거되면 좋으니까 이때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봅시다.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하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0 되고요. 얘도 0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c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c가 0이니까 c는 얼마였다? 0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 b, c의 값을 구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죠? 순차적으로 값을 넣어서 설명하면 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봐봐. 다항식 fx에 대해서 등식이 x-1 x 플러스 2의 fx는 x5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자, 이랬을 때 a와 b를 구하는 거야. 자, 목적이 뭐지? 항등식인데 나는 여기 나오는 a하고 여기 나오는 b만 구할 거야. 근데 문제점, fx를 모르니까 fx를 구해야 할까요? 물론 구하셔도 되지요. 근데 그게 좋다 안 좋다?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야. 적당한 값을 대입하면 돼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근데 fx의 정체를 모르니까 그 적당한 값이라는 게 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참 좋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만데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좌변이 0이 되니까 굳이 fx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적당한 값의 정의인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주어진 식의 x에다가 처음에 1을 대입해 본 거야. 그럼 좌변은 어떻게 된다고? 0. 그럼 우변은 뭐야? 1 더하기 a 더하기 2 더하기 b 이렇게 설명이 되지요? 자, 그럼 이때 이 값은 얼마입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2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뭐 넣으면 좋을까? x에 얼마를?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러면 0는 이래.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 값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2 플러스 4a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값은 4a 플러스 b는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거에서 이걸 빼봅시다. 빼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빼면 마이너스 39니까 a는 얼마였다? a는 1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a가 13이면 둘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래. 자, 그럼 b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값이라는 게 되게 문제에서 노골적이지. 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 인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으시면 아주 수월한 형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주로 항등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나머지 정리된다.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을 이용하여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 이 항등식이 이렇게 쓰인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필수 문제 3번입니다. 필수 문제 3번은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문제 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얘로 나눌 때 다음을 구하라. 첫 번째,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무슨 뜻이야? 나머지가 0이다. 같은 말이 뭐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를 인수로 가질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직접 나눗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선생님 어떻게 쓰라고 그랬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뭐 했대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눌 때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럼 나누어 떨어지면 여기 목 나오고 상수항 0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됐죠?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럼 잘 봐봐. 추정해봐.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긴 뭐가 와야 되죠? 뭐가 와야 돼요? 1차식이 와야 되지. 근데 최고차는 계속 봐봐. x세제곱이야. x제곱. 그럼 여기 모은다. x. 플러스. 여기 모아요. 모르니까 k.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그지? 전개해도 되고, 적당한 값을 넣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전개해 볼게요. 왜냐면, 값을 넣으면 q 곱하기 k 이렇게 해서 곱하기 형태가 돼버리니까, 자,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하면, x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 볼게. x 제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둘이 곱해서 하나 나오고 이렇게 둘이 곱해서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될까요? k 플러스 1에 x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x항은 어떻게 나올까? kx qx.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k 플러스 q에 x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k q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지.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개수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뭐가 돼야 돼? k 플러스 1 이게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요 값이 p가 돼야 되고 그 다음 요 값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k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 플러스 q 는 P이다. 이렇게씩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Q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그럼 여기서 Q는 얼마다? 1. 자, Q가 1이면 P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나머지가 5x 플러스 4가 되도록 하는 두 상수 PQ를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4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q로 나눌 때 몫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나머지는 얼마래? 5x 플러스 4가 되도록 하는 p와 q를 계산해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에 똑같이 써볼게. 그냥 x 플러스 k 이렇게 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그럼 이걸 전개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식에다가 5x 플러스 4가 다 더해진 거야. 오케이, 이해가? 그러면 얘가 봐봐. x의 세제곱하고 그대로 써볼게요. k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1차항은 뭐가 돼? k 플러스 q 그 다음 플러스 5 얘 x 그 다음 상수항 뭐야? KQ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펄이 꺾이려고 그래. 자, 이렇게 된다고. 이해가죠? 그럼 이제 뭐하지? 이거랑 같다. 정리하면 K 플러스 1은 또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 K 플러스 Q 플러스 5는 얼마? P. 그럼 KQ 플러스 4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4였다. 그럼 또 연립하면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니까 K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면 K 마이너스 4 플러스 Q 플러스 5 이게 P니까 1 더하기 Q가 P야. 됐지? K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Q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라는 소리. 그지? 그럼 이항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Q는 마이너스 8이니까 이때부터 Q는 얼마다? 2. 그럼 Q가 2면 P는 얼마다? 3이라고 해서 P와 Q를 계산한 겁니다.
적당한 값을 대입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값이 너무 많고 그 다음 인수분해된 형태가 아니었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한 거야?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여, 아니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여 적당한 값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 지금 이렇게 선생님 지금 밑줄 치는 이런 표현들 있죠? 문제를 풀 때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다시 연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항등식의 기본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항등식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사실 요 발전 예제 4번은 이항정리라는 단원을 배워요. 확률에서. 그때 이제 그것을 응용해서 1학년 문제에 맞춰서 이렇게 낸 건데, 사실 별로 선생님은 이런 거 좋아하진 않지만, 자꾸 시험에 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선생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쪽으로 잠깐 옵시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할 거야.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0제곱이 있다라고 칩시다. 뭐 100제곱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1 플러스 x의 10제곱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차항, 1차항. 아, 이거 좀 보기 그런가요? x 플러스 1의 10제곱을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의 10제곱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어떤 항이 구성되냐면 10차항, 1차항, 9차항, 8차항, 7차항, 6차항, 5차항, 4차항,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항이 총 몇 개로 구성돼? 11개인 10차식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것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야. A0, 상수항, 1차항, 2차항, 3차항, 점점점점점 10차항.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죠?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개수들의 총합이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설명한 거야. 자, 개수들의 총합이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점 가서 A9 플러스 A10 이게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그죠? 좌변과 우변은 무슨 식? 같은 식.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 그러면 이때 적당한 x값을 넣었을 때 이 우변의 식이 이렇게 구성될 수 있게 하려면 x에 어떤 값을 넣으면 좋을까요? 어떤 값? 여기다 1을 넣으면 그냥 a1이 나오잖아. x에. 그래서 x에 1을 대입한 거야. 그럼 잘 봐. x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더하기 1의 10제곱이니까 2의 10제곱이 되고 우변은 a0부터 a10까지의 합. 즉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수의 총합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개수의 총합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개수의 총합이란 상수항이 포함된 값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가 끝나는 게 아니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자, 근데 이때 이 개수는 여기 0, 1, 2, 3, 4에서 10까지 수인데 0, 2, 10 이런 짝수들의 값하고 홀수들의 값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좌변이 어떻게 돼버려? 0이 돼버려.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a0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1 이렇게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 마이너스 a9 이렇게 가지. 플러스 A10. 그러니까 짝수들의 부호는 플러스고 홀수들의 앞에 부호는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이때 이 둘을 더하거나 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첫 번째 더할 때 자, 더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두 개를 더하면 2의 10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0 2개, A1 사라지고 A2 2개, A10 2개 그렇게 되니까 2배의 A0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점 해서 A10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뭘 구하고 싶어? A0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A10까지의 합은 얼마니? 2로 나누면 2의 9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요. 그럼 이거 빼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럼 빼면 어떻게 돼? 우변이 짝수 번째 값들 이거 빼기 이거니까 소거되고 얘네 두 개가 되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면 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에서 이거 빼면 똑같이 2의 10제곱인데 빼면 2배에 A1 더하기 A3 더하기 점점점점에서 A9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홀수 번째 값은 얼마가 된다? 2의 9제곱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야. 무조건 2의 10제곱, 2의 9제곱이 답이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적당히 이 뒤에 여기 오는 요 x에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값을 넣으면 특정한 항의 개수값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가 해봅시다. 자, 문제를 봐봐. 자, 문제를 보면 A1, A3, A5, A99야. 지금 X제곱에 50제곱이니까 100차식이야, 100차식. 그러니까 항이 101개라는 얘기야. 항이 101개잖아.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홀수 번째 값들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홀수 번째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었지?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2를 빼거나 더해서 정리했었어. 자, 기억 잘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x에 1을 이렇게 넣은 거야. 그럼 x에 1을 넣으면 좌변이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2 더하기 1의 50제곱 이렇게 돼. 이거 얼마야? 그냥 0이야, 0. 그지? 0이란 말이야. 그 0이 얼마냐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A99부터 A100까지 합인 개수의 총합. 그러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개수들 싹 다 더하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넣어야 될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고 했어.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1의 5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무지하게 큰 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럼 이때 이건 몰랐다 치고,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A0이 되고 마이너스 A1이 되고 플러스 A2가 되고 마이너스 A3 점점점 홀수 앞에 부호가 반대 마이너스 A99 플러스 A10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해? 홀수 번째 값들이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어떻게 되니? 4의 50, 0 빼기 4의 50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의 50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소거되고 뭐가 남냐면 2배의 A1 플러스 A2, 3 점점점에서 A99까지의 값이 되는 거야. 자, 4의 50제곱,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100제곱이야. 그게 2의 이 녀석 이렇게 설명이 된 겁니다. 그럼 이 값은 얼마지? 얘는 마이너스 2의 99제곱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요? 1이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x, x제곱, x세제곱 항들의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형태로 식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학생들이 선생님 그럼 무조건 1하고 마이너스 1만 넣으면 되네요. 별로 어렵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어떻게 바꾸냐면 거기 유제 2-7번 문제처럼 이렇게 생겼다라고 칩시다. x 10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항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든 거야. a0 플러스 a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a2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점에서 a100에 x 마이너스 1의 100제곱 이렇게 만든 거야.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이걸 구하래. A0부터 다 쓸까요? A1 점점점점에서 A100까지의 합을 구해줘.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잘 봐.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보는데 지금 X에 1 넣으면 어떻게 돼? 이게 0이 돼버리니까 이게 사라져.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X에 1을 넣으면 큰일 나지.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X에 얼마를 대입하면 X에 2를 대입하면 주어진 식의 좌변이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우변은 잘 봐. A0 플러스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 빼기 1이니까 A1, A2 해서
2 빼기 1의 100제곱이야. 그러니까 A 100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개수 뒤에 변수 이 녀석이 1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싶어. 마이너스 1. 그럼 x에 얼마 넣으면 좋아? 0. 그럼 x에 0을 넣으면 이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이때 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 값을 넣어서 써보면 돼요. 플러스 a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얘네 둘을 더하거나 빼면 또 홀수 번째 값과 짝수 번째 값들이 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지 마시고 손으로 쓰고 직접 값을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값을 뭘 넣어야 될지 모른다고. 수업하다 보니까 값을 뭘 넣어야 될지 몰라서 뭐 넣어야 돼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 써본 거야. 선생님 지금 계속 얘기하죠. 나보다 많이 써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발 필기 좀 하시고 선생님처럼 다 써보면서 이해해야 나중에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룰 때 식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단편적 그냥 암산으로 하면 되지. 망합니다. 수학은 암산이 아닙니다. 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니까 지금 쉬운 거 할 때 이런 습관을 잘 들여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좀 더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항등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나머지 다항식의 나눗셈에서의 항등식을 설명하기도 했었고, 개수의 총합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선생님이 많이 쓴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연습장에 연습 많이 하시고 잘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단원이니까 오늘 배운 항등식 많이 연습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